경매숙굴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경매 정보와 유튜브 뒷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도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 보면 안목이 좀 늘어나고 보시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건축을 생각하면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땅, 도로가 땅에 접해 있지 않아서 건축이 힘든 땅을 보통 맹지라고 해요. 그런데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요, 맹지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실질적으로 맹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땅이 꽤 많아요. 솔직히 이런 물건들은 초보자들이 많이 달라든다고 해서 개미지옥이라고 해요. 입찰자들의 보증금을 아주 야금야금 빼먹어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60005번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384제곱미터로 116평 정도 됩니다. 토지만 경매로 나왔고 지목이 대지니까 누구든 당연하게 건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도로와도 접해 보이고 땅 모양도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초보자들을 유혹하기는 아주 딱 안성맞춤이죠. 감정가격은 1억 5,600만 원대이고요. 한 번 유찰돼서 1억 3,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매에 대지가 나와서 한 번 유찰한 후에 낙찰된 것으로 보이는 평범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만한 물건은 아닙니다. 우선 이 땅의 성상을 보면요, 길과 맞닿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길에 닿아 있는 면이 사진처럼 옹벽을 쌓아 흙을 올려서 사실상 길이 있어도 그 길을 통해 건축 허가를 받기가 꽤나 힘든 그런 모양을 가졌어요. 솔직히 건축 허가 이 길을 통해서 내기는 쉽지 않죠. 또 물건 비고에 보면 본건은 지적상 공도와 직접 접해져 있지 않고 개인 도로와 접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쉽게 저 개인도로 주인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유찰된 후에 낙찰자가 나왔어요. 낙찰 가격은 1억 3,51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응찰자는 모두 총 3명이었어요. 낙찰자가 나오고 그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 진행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 맞지만 이 물건의 낙찰자는 잔금을 미납했어요. 이렇게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면 차순위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쉽게 낙찰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차순위는 대부분 낙찰을 포기하더라고요. 아마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목이 대지이고 땅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대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낙찰을 받으면 쉽게 건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보이기에도 나대지로 보이고 건축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건축이 허용되는 땅으로 팔아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올려도 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낙찰을 받고 보니까 개인도로 주인과 협상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들어가야 건축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요. 개인 사도 주인이 도로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라고 강요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쪽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찰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땅처럼 보여도요,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낙찰 이후의 상황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면 손실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낙찰을 잘못 받아서 입찰 보증금은 날라갔어요. 그리고 경매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입찰 보증금이 20%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쯤 되겠네요.
최저 입찰 금액이 1억 선이 깨지고 7,600 정도가 되니까 응찰자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대지인데 맹지라고 해도 협상만 잘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희망찬 생각과 투자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야심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누군가는 그전 최저 금액인 1억을 넘기려고 했을 테고, 또 누군가는 1차 낙찰 금액인 1억 3,510만 원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최종 낙찰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차순위는 1억 1,600만 원 정도고요. 지금 매각 결정기일이 다 지나지 않아서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이 금액으로 이 토지를 들어가는 돈이 다 끝났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처 토지주들과 협상 중에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개인 사도 주인이 낙찰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2차 낙찰 금액은요, 다소 높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차순위 금액인 1억 1,000만 원대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토지 경매에서 특히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을 위해서 도로 확보는 아주 중요해요. 맹지처럼 보이지만 근처 국어를 이용해서 맹지를 쉽게 탈출하는 경우도 봤고요. 맹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이 물건처럼 전혀 맹지처럼 보이지 않고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해야 그나마 원하는 것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쉽게 해결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럼 입찰해보자. 입찰해서 낙찰되면 좋은 거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쉽게 달려들면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손실을 떠안는 일이 되고 말죠. 늘 말씀드리지만 낙찰이 문제가 아니라 낙찰 이유가 더 많이 문제되는 것은 경매에 나온 물건은 이미 시장에서 한번 그 가치가, 그 가격이 내쳐진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낙찰 이후에 마음고생만 실컷 하고 손실만 떠안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집니다. 기본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확실한 출구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솔직히 입찰은요, 가격이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항상 객관적으로 봐야 하고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